그래서 진부한 건 별로.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해보고 싶고, 그래서 오래도록 사랑받고, 그러니까 음악을 들어도 좋고, 무대를 봐도 좋은. 네, 좀 욕심이지만, 욕심이 너무 많지만, 네, 근데 우선은 음악으로 평가받고 나머지는 서비스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 팬분들이 사실 기대하는 음악이 저한테 있거든요. 이번 앨범은 아직 팝스럽지만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 아이 같은, 아직은 좀 아주 막 어른들만 듣는 음악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쩌면 SS라는 그룹 안에서 저 혼자의 어떤 청소년기를 못 겪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래 안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저 혼자만 겪어야 된 시기가 또 있는 거잖아요. 걸그룹 이미지 안에서야 뭐 충분히 너무너무 좋았던 그룹이고 뭐 정말 최고였잖아요. 근데 저 혼자서도 그런 시기를 좀 겪어보고 싶었어요. 음악 안에서. 처음부터 이제 SS 안에서 되게 익었다, 익숙해졌다라고 해서 제가 무조건 그 다음 음반을 성숙해서 나와야 된다는 고정관념도 아니고, 오히려 저 혼자서 음반을 활동하는데도 제 음악도 청소년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24살 나이로 치면은 이제 만 23? 근데 보통 그런 음악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23살이라고 해도 데뷔한 연도가 있으니까 활동한 지는 5, 6년이 되지 않냐 하시지만 사실 혼자서는 처음이거든요. SS라는 그룹을 만들고 싶어 했고, 근데 거기에 리드 보컬이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다른 기획사에서 이제 오케이가 된 상태, 그때 솔로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SM에서 저를 스카우트해서 데려간 거예요. 그룹을 하자, 이렇게. 네,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극하는 거 보러 오셔서 이제 그런 마음 더 붙이신 것 같아요. 제가 연극하는 거 보고. 그래서 사실 연극을 하다가 캐스팅 됐다고 하는 게 가장, 왜냐면 제가 연기하는 거 보시고 가장 흡족해 하시면서 마음을 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솔로를 준비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에 저한테는 SS랑 그룹을 하기 전에 솔로를 준비를 했었던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냥 솔로를 했었다면 생각하면서 지금 어떤 그거의 연장으로 이렇게 중간에 딱 드러내고 그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신인의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사실 대학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 몸이 너무 아프셨고, 네, 그래서 제가 벌어서 열심히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학교에서 근데 다행히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좀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양여고 다닐 때 사실 예고 다니니까 돈 많은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거에 반해서 성격도 밝고 그런 거 이제 워낙에 그런 걸로 주눅 안 들고 지내니까 선생님들이, 그래서 주눅들이 하기 싫어하니까 항상 저를 잘해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등록금 늦게 내도 몰래 불러서 얘기해 주시고 창피하지 말라고. 그래서 되게 예고 때 좋은 점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창하면서, 그러니까 아버님 창하셨거든요, 예전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다 뭐 창하시거나 뭐 그런 걸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나도 이제 음악에 대해서는 그래서 되게 이질감 없이 되게 좋아했는데,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연기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맨 처음에 배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당장 대학을 가야 되니까 연극 배우를 뭐 갑자기 어린애가 시작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가수를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즘에 그때 H.O.T가 되게 잘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 벌면 학교 우선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 원서비 되게 겨우 마련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럴까 싶어서 여기 한두 군데 오디션을 봤는데 붙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잘못된 생각인데 그 좀 오버그라운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연극에 심취해 혼자 너무 연극만 좋아가지고 언더가 짱이야 막 이러면서 막 가수들 노래 부르는 거를 저도 모르게 좀 이상해 보인다고 생각했었는데 가수가 되고 나서는 그게 아니지. 이거 하나 유지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여자끼리 좋아하는 그 동성애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뭔가 직전까지 갈 수 있을 그런 정말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아끼고 한 사람은 조금만 작은 일로 슬퍼해도 막 그게 막 다 자기 일이고 근데 그게 진짜 심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정말 좋아했으니까 동생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각자 붙어줘야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SS라는 그룹이 워낙에 아이돌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각자 서지 않으면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본인들 스스로 인정하고 저희가 일본 활동 끝나기 전에 일본에서 벌써 그런 얘기는 다 마치고 한국에 온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은 늘 똑같은데 이제 각자 활동하고 있지만 그때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히트닝이었고 너무 웃겨요. 특히 슈양은 너무너무 코믹한 스타일이에요. 되게 웃겨요. 그래서 맨날 웃고 지내고 저랑 슈랑 얘기하고 놀고 막 까불면 유진 씨는 좀 담담하고 좀 이렇게 고대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고대 간다 그랬을 때 제가 너는 그래. 서울대 아니면 고대야. 내가 되게 합리적이고 근데 저는 되게 유진이 되게 좋아요. 저랑 같이 5년 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참 맞더라고요, 그 성격이. 근데 슈가 막 나랑 귀엽게 떠들면은 옆에서 유진이가 조용히 좀 해. 딱 우리 가만히 있다가 또 유진이 가지고 우리가 막 놀리고 되게 재밌었어요. 일본에서도 저희 셋이서 딱 일본 건너간 거거든요. 한국 매니저들은 아무도 안 간 거예요. 일본 쪽 매니저들이 다 새로 이제 생기고 이렇게 있었는데 다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도 저희 셋이 이미 이제 저희 셋만의 그게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도 다 잘 견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뭔가 창조해내는 시간들도 셋이서 말이 되게 많이 통해서 우리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아기자기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 분신이잖아요, 슈하고 유진 씨도. 어쨌든 SS 당시에는 제가 같은 이름을 공유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걸어다니면서 인정받지 않는다는 거 사실 되게 저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기분이. 그래서 항상 슈하고 유진 씨한테 어느 순간부터 전에는 애드립을 항상 저 혼자 했는데 그걸 나눠서 꼭 같이 하자. 너희가 혼자 썼을 때도 절대 가수라는 거를 사람들이 느끼게 연습을 해야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한 살 언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꼭 했고 그때 당시에 아무도 라이브 안 했어요. 특히 그룹이 라이브 한다 그러면 댄스 그룹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쟤는 뭘 쓸데없이 라이브 하나. 심지어는 저희 회사에서 그때 저희 4집 때부터 3집 거의 끝날 때부터 계속 라이브를 했는데 라이브 하지 마라. 표정 안 좋아지는데 왜 자꾸 라이브를 하냐고. 심지어는 아군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슈하고 유진 씨도 힘들어요, 라이브 하면. 오히려 저보다 저야 저 어릴 때 창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슈하고 유진 씨는 항상 언니는 창을 했으니까 안 힘들지 이랬는데 어쨌든 제가 그래 그렇다 쳐도 어쨌든 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고 심지어 그때 리드 보컬만 MR을 하고 서브에서 해주는 사람들은 AR 하는 가수들도 있었어요. 걸그룹 중에. 근데 그것도 전 되게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뭐 AR 할 거면 다 같이 하지 왜 혼자. 그럼 다른 사람들 인형처럼 그게 뭐냐. 그래서 하여튼 그때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동생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슈하고 유진 씨도 되게 머리가 좋은 분들이라 그게 얼마나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시간이 가면 유용하라는 걸 이해하고 그래서 그걸 1년 동안 쭉 해오면서 저희 회사하고도 막 이제 큰 싸움은 아니었지만 자꾸 AR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끝까지 MR을 하다가 그런 점도 있었고 근데 분쟁 끝에 결국에 저는 지금 제가 그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계속 MR을 해온 거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제가 그때부터도 MR을 했으니까 제가 AR을 하든 MR을 하든 자신이 없어서 AR을 한다고 생각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 MR을 할 때 음이 좀 나가도 목 상태가 무지하게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대체 당시에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그냥
이제는 추하게 SS라는 이름이 꺾여가는 게 싫었어요, 저는. 단순히 꽃처럼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는데 질 때 좀 이게 꽃잎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생생한데 이렇게 꽃잎이 다 말라서 막 틀어져서 떨어지는 거 싫고 그냥 꽃잎 그대로 생생한데 단순히 이렇게 오므라드는 그런 형상이 꼭 되고 싶었어요. 서태지 아이들이 옛날에 왜 전 그 그룹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존경스러운 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되게 탑이었을 때 또 딱 해체됐잖아요. 근데 그런 면들이 팬들한테는 좋은 추억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끝까지 그때 당시에는 팬들이 아우성이 있었잖아요. 뭐 왜 해체를 하느니 뭐 말했지만 뭐 지금도 저희 팬분들 아직도 저희가 항상 같이 해야지 왜 그러냐라고 생각하시겠는데 그냥 너무 좀 안 좋게 왜냐면 또 더 인성이 발달하면 서로 의견이 더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이야 서로 돌출되는 의견이 없어서 잘 버텼지만 앞으로 서로를 더 맞춰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어느 하나가 사이를 겪으면서 배려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두려웠어요. 막 뭔가 이렇게 북받쳐오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한 해 한 해 표현할 때마다 제가 그 여자를 되게 알아가는 그 기분이 왜냐면 제가 연출하고 제가 연기하지만 제 안에 그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걸 계속 끄집어내서 연기를 해보는 게, 제가 무대 위에서 섰을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연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희열이 다시 찾아오는 듯한 기분도 들고, 예, 그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제가 되게 배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보고 배우를 또 하는 걸 권해주셨고, 고등학교 때는. 근데 갑자기 가수가 돼서, 근데 저는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그 가수나 배우나. 그래서 항상 가수일 때도 내가 무대 위에서 인기가요 무대나 어디든 간에 가수란 역할을 지금 연기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더 프로가 돼요.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 무대 위에서만큼은. 예, 그리고 제 생활은 이제 연극이 끝나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직업이 이런 이상 항상 제 자신이 피에로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좀 슬프거나 뭐 잔인하거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제 자신 자체 사실 저희는 되게 외로운 직업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피에로는 자기가 분장을 하는 순간부터 그걸 되게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또 뮤지컬이라는 그 장르 안에서 어느 정도의 그 토레바퀴가 있으니까 그 어떻게 내가 다음엔 어떻게 굴러가야 되는지 알아가야 되니까 또 가까이 계신 연기자분들도 그렇지만 스태프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조명이나 뭐 스태프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그런 기능적인 면 그분들하고는 정말 그 귓깎이를 맞추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데서 눈치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저는 단순히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카메라들 틈에 있었잖아요, 늘.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떤 조명이나 어떤 무대 배경이나 이런 거에 제가 맞춰나가야 돼요. 배우가 어디에 서야지 가장 좋은지. 근데 그런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쫓아오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맞춰가야 되는 것들이 그거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사회를 겪는 어떤 그냥 그게 뭔가 풍자하는 것 같았어요. 아, 이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네. 근데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저는. 네. 가장 뭐라 그럴까 되게 종합적이면서도 되게 집약적이잖아요, 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을 미치게 해요, 정말.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면 그거는 이미 틀렸어요. 그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받아들이는 일이 되게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좀 더 이렇게 1등이 되어 갈수록 그건 더 심해져요. 그런 증세라고 해야 되나? 예, 그래, 변해가는 과정이니까. 신인 때거나 아니면 중간에 포기할 만한 정도의 그냥 가수에 대한 꿈이 그냥 보통 뭐 아니면 본인이 또 노력하는 느낌도 보통이고 여러 가지가 그냥 그저 그럴 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정상에 올라와 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만큼 노력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되면 무대 위에서 단순히 중독되는 상황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책임감도 달라지고. 근데 지금 저는 무대가 제 집처럼 정말 느껴지거든요. 항상 무대에 올라갈 때 가장 제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사실 제일 편해요.
원래 수녀님이 되고 싶어서 가지고요. 한 3년 동안 또 세미나 받고 수녀님 공부한다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게요, 다 커서 그랬어요. 그러다 갑자기 연극을 하게 된 거예요. 예고를 들어가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항상 그 세미나를 다니고, 꽃동네에서 한 2년 반 동안은 항상 거기서 이렇게 이제 수련차 거기서 이제 봉사활동하고. 그래서 저도 그때 돌봐주셨던 신녀님들이 항상 저보고, 비비안나야, 네가 왜 이제, 그때 이제 다 수녀님 된다고 생각하셨으니까. 네, 아버지가 병이 막 거의 기적적으로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이제, 그때 사실 나름대로 생각이 되게 그거에 굳혔었는데, 그래서 연극을 공부할 때도 당시에는 배우라기보다는 내가 수녀님이 돼서 그런 연극도 하고, 좀 되게 이렇게, 보통 사회복지 쪽에 계신 수녀님들 그런 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참 하느님이 다른데 저를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하면서도 또 제 노래에 희망을 갖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때 수녀님이 꼭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근데 뭐 웬만한 봉사활동 종류로 별로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다 그런 일을 하는 데니까.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게 구원의 집에 있을 때 진짜 이제 그 욕청 때문에 살이 썩잖아요, 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고 있었을 때. 네, 그때 막 똥오줌 받는 게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무섭고. 근데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왜, 천사의 집 애기들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사람이 죽어서 욕청 날 때까지 다 보고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해보고 하니까 제가 그리고 그렇게를 3년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근데 되게 화려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오묘한 느낌이 제 음악에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은 둘째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가장 참 불행하면서 힘든 어떤 그것과, 그리고 그 천사의 집의 애기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불행을 겪고 있고, 그리고 그 인간이 마지막으로 가장 안 돼 보일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그 어떤 할머니가 자기가 밥 먹을지도 까먹고 계속 밥 달라는 할머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까지 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가면 그 할머니가 안 계시면 돌아가셔, 그 안에. 바로 옆에가 영화실이고. 그러니까 막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별로, 그래서 사람이 하는 사랑에 대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데, 그냥 사람들 하는 거 모든 게 다 그냥 열심히는 하고 다 중요한 거긴 한데, 조금 어떨 때는 좀 시시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정말 멋진 가수가 되고 싶은데, 무대 위에서 노래만 들어서 좋은 가수도 아니고, 그다음 무대만 봐서 좋은 가수도 아니고,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이 좋은 가수가 되고 싶고, 다이나믹하게 제가 안무도 하고, 이런 퍼포먼스 위주의 음악도 하면서 아주 음악적인 음악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드라마나 연기를 좋아하는 게, 왜냐면 연출하는 무대가 좋아요. 뭔가 특이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항상 보면 새롭게 느껴지게 할 수 있는 음악들. 그래서 진부한 건 별로. 항상 새로운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해보고 싶고, 그래서 오래도록 사랑받고, 그러니까 음악을 들어도 좋고, 무대를 봐도 좋은. 네, 좀 욕심이지만, 욕심이 너무 많지만, 네, 우선은 음악으로 평가받고 나머지는 서비스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